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아임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욕망이 넘치는 사회, 그 욕망에 눈이 멀어서 결국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터무니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분들은 사기꾼들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기와의 전쟁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기와의 전쟁, 꽃입니다. 사기 전문가 범털 박사장 나오셨습니다. 밥사장이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 밥을 많이 못 먹어서 밥사장이라고 한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밥 드셨죠? 못 먹었습니다. 바쁜가 보구나. 네. 그리고 중도일보 최고 주당, 한 잔에 이명기다 넣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몇 잔 했습니까? 요즘 연말인데. 어제 안 먹었습니다. 아, 어제 안 드셨고 내일은 봐야 합니다. 봐야 합니까? 연말 사기 경기 어떤가요, 박 사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힘들다니까요. 얼굴 때깔이 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임 기자님, 박 사장 우리 얼굴이? 이제 오늘이 종방이라고 하고. 아니, 다음 시간 한 번 더 남았어요. 아, 그래요? 되게 좋아한다. 응.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기를 이제 그만해야죠. 이제 저도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네. 뭐하고 살아요? 아니,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뭐하고 사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응. 저녁에 자는 아주 평범한 삶. 백수? 네. 알겠습니다. 연말이라 뭐 그 모임들도 많으시고 그럴 텐데 아마 한 해 동안 살아온 이야기들도 많이 친구분들이나 주변 지인분들이 하시고 그러지 않나요? 뭐 한 해 어떻게 지냈어요? 이런 얘기 물어보고들 하니까 임 기자님은 어떤 얘기 주로 많이 들으세요? 저는 자주 만나는 분들이 보통 정치노? 자치구에 계신 분들인데 요즘 야구장 그 유치전 열기가 좀 있어서 되게 야구장 얘기 많이 하고요. 뭐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보다는 지금 올해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 이후에 좀 지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야, 알겠습니다. 기자님이시네. 아, 몰랐어요. 아, 네. 그 박 사장님은 올해 뭐 사기 성공한 건이 좀 있어요? 사기가 아니라 사업. 사업입니다. 자꾸 말씀을 들으셔도. 사업 성공한 건이 좀 있어요. 올해 그래? 네,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열심히 해서 2개 성공시켰습니다. 예. 어떤 건지 잠깐 소개를 좀. 그때 이제 우리 피디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볼링장 제가 매매를 진행했던 건을 마무리를 줬죠. 본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잖아요. 응. 너무 사기네. 깊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업. 네. 당황하셨네요. 네, 또 하나. 가만히 얘기하니까 이거 금방 나갈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진짜 사업을 하려고 계약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무슨 사업? 진짜 무슨 사업을 하려고 어떤 계약을 했습니까? 이게 토지를 토지? 부동산 사업하려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디벨로퍼는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예. 디벨로퍼? 네, 개발자죠. 스펠링.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다. 네. 개발 사업 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기 아웃. 사기 아웃. 네, 아웃. 사업. 조만간 이명희 기자님 기사에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부동산 얘기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그 무료 교육을 이용한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무료로 뭐 준대 아니면 무슨 교육해 준대 한번 가서 배워보자. 배워서 남주냐. 선물도 준대, 경품 준대 이런 거 많잖아요. 뭐 부동산 경매 뭐 무료 강좌라든지 아니면은 건강 강좌 뭐 재테크 투자 뭐 이런 것들 많은 것 같은데 이면 기자님이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방금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부동산 교육이나 건강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사기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단하게 먼저 규모가 조금 덜한 건강 교육 관련한 사기 피해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실제로 저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2016년 6월에 당시에 저희 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중도일보에 나왔던 기사. 네. 그 노인 김병헌 냄새가 난다. 이거 백투더. 아닙니다. 네네. 네. 그 노인들을 상대로 이제 건강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고 노인들을 한 곳에 이제 떴다방을 열어서 모은 다음에 어르신들 오세요. 건강 상담해 드릴게요. 교육해 드릴게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불러 모은 다음에 한참 뭐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요즘 이렇게 건강이 중요한데 결국에 이제 목표는 지금 우리가 이런 거를 싸게 건강식품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런 게 되게 도움이 된다. 그 건강식품이 되게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를 하는 거죠. 일단 한번 잡숴봐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네. 네. 뭐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노인들 516명한테 판매를 해서 이 일당들이 덜미를 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강에 관심이 더 많으실 테니까 좀 불안감을 조장해 놓고 이게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약이 아니라 사실 식품이죠. 보통 그런 그렇죠. 것들은 네. 약은 약사가 약사밖에 못 팔잖아요. 약은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못 팔죠. 네. 그렇죠. 예, 그 뭐지 예전에 근데 건강식품이야. 그 친구들이 홍보한 내용이 그 건강식품 기능에 만약에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귈까요? 있다면요. 근데 네. 그게 어떤 공인된 어떤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성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 건강 여기에 좋다라고 할 만한 검증된 실험 결과라든지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없으면은 네. 근데 보통 이제 그런 데서 팔리는 소위 말하는 건강 보조 식품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냥 누에 동결누에 가루 갖다가 막 이제 뭐 단백질밖에 없는데 단백질의 효능 보면 얼마나 좋은 거 많습니까? 그런 거 다 갖다 붙이고. 당시에도 뭐 녹용이랑 각종 한약재를 넣고 만든 식품이라고만 했지. 뭐 이게 어떤 업체나 기관으로 그 식약처에서 맞아요. 네네. 식약처에서 음식으로 이제 허가 네. 받았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건강 기능 식품이랑 건강 보조 식품이 차이점이 있는데요. 건강 보조 식품은 식약처에서 정의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그래서 널리 섭취되어 온 식품이지만 그냥 식품. 네, 식약처로부터 안정성이나 기능성을 인정받지는 못한 그런 식품이고요. 통상 우리가 저건 몸에 좋은 거야 근데 과학적으로 입증이 딱 됐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네. 통상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네, 뭐 녹용이나 동충하초, 블루베리, 쌍화차 뭐 이런 것들이 인체에 큰 해도 없고 사실 먹다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이겠죠. 네. 반대로 건강 기능 식품은 이제 건강에 어떤 기능이 있는 영향을 좀 더 미치는 엄격한 기준에 적용을 받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치료 효과라든지 특별한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걸 얘기한다. 뭐 그런 걸 테고. 네. 네. 거기에 이제 의약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약품은 당연히 식약처의 통과를 받아야 될 것이고 의약품들은 그게 건강기능식품인지 보조식품인지에 따라서 허가를 득하지 않는 제품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건강 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 그게 뭐 건강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정말 보조식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건강보조식품 이걸 먹으면 어디에 도움이 된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걸 먹으면 낫는다 이렇게는 못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아까 뭐 10분의 1의 효능밖에 없다고 했었잖아요. 기준이 아까 그 사건에서는 경찰이 그렇습니다. 네. 그 좀 자의적인 잣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효능이 아니고요. 함량의 함량이. 네, 함량이 사기네. 네. 사기네. 자, 그럼 함량 100%면 네. 말한 대로 100%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내가 관절이 안 좋아요. 근데 이 건강 보조 식품을 먹으면 관절에 도움이 된대. 라는 정도면 몰라도 이걸 먹으면 관절이 관절염이 낫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식으로 과대 광고를 해갖고 그냥 식품을 갖다가 마치 만병통치 약처럼 네. 팔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제가 작년이랑 재작년에 캄보디아를 취재차 2번 같은 일정으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버섯을 버섯. 네. 그 무슨 버섯? 차가버섯? 네, 차가버섯 파는 데를 갔는데 네. 그 버섯이 정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근데 거 많죠. 거기 엄청 저도 부모님 사다 줘야 되나 계속 할 정도로 그렇게 사다 드렸어요? 안 샀죠. 돈이 없습니다. 네. 야, 차가버섯 돈 달인물 있었으면 먹잖아요. 사셨네. 있었어도 안 샀습니다. 차가버섯 달인물 마시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몇 번 마셔봤는데 배가 차가워지면서 배탈이 나더라고.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차가버섯은. 근데 그런 식으로 뭐 건강에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게 진짜 그걸 먹고 낫는다. 뭐 만병통치약이다라고 하는 거는 허위 광고이고 불법 범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찬 골고루 먹으면은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건강보조식품은 따지고 보면은 낫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맨날 그 반찬 그것만 집어먹는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견과류 먹으면 머리 좋아진다고 맨날 견과류 먹으면 천재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르신들한테 건강상 어떤 공포감을 조장하고 이게 만병통치약처럼 파는 이런 행위들이 좀 지금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많습니다. 시골 돌아다니면 특히 더 많은 것 같고. 네. 올해 초에도 뭐 평창 올림픽 앞두고 노인분들 시설 여행 시켜준다고 해놓고 또 비슷한 그런 사례들이 버스 그냥, 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박 수장님 알바라도? 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유통 쪽은 전혀 안 합니다. 오로지 부동산, 금융. 옛날에 의료했잖아요. 건강 검진 사업 했었잖아. 이제 저의 실체가 드러나려고 그래요. 자꾸 이제 자꾸 외연을 확장하시면 안 돼. 그거는 했지요. 예. 했지요. 했는데 그게 사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다 허락을 다 받고 한 건데. 허가를 받고요. 보건소에 허가를 다 받고 득하고 행위를 한 건데. 네, 그러면 박 사장님 전문 분야인 부동산 교육 수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진행하십니다. 진행하시네. 좋습니다. 네. 부동산 뭐가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속여서 판매한 그런 경우는 금액이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몇백만 원, 뭐 한 세트 사라 이런 그쵸. 것들. 그러니까 1인이 피해를 당하는 그 금액이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닌데 정말 큰 거는 부동산인데요. 부동산 옥장판 이런 것도 있어요. 참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게르마늄 뭐 함량 뭐 목걸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많죠. 그런 식품 거. 먹는 건 아니더라도 건강 관련해 가지고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냥 약 드십시오. 힘들면 약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예, 그 수백만 번의 임상 실험을 거쳐 가지고 인체에 거의 무해하면서 치료 효과가 있는 그런 약을 납두고 왜 이상한 거 드시지 마시고 약을 드십시오. 네. 네, 저도 권장합니다. 네. 네, 부동산 말씀드릴게요. 그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면서 다들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교육, 부동산 투자 교육이 되게 많이 열리고 있는데 학원이나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이제 강의를 하고요. 그 중에 충성도 높은 사람들을 일부 이제 모아놓고 선생님이 강의를 잘하면 아무래도 수강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그렇죠. 또 그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또 그런 정말 충성도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전 투자반 같은 거를 꾸린다고 해요. 이른바 실습. 네. 그래서 뭐 일부는 버스를 타고 때로 뭐 이 아파트 단지 뭐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단지에 있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 많겠죠. 이런 데를 가서 지금 있는 매물을 전체 싹쓸이를 하면서 그러면 한꺼번에 아파트가 많이 팔리고 금액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시세를 되게 올려놓는 그 영화 수법으로. 강남 1970이라는 거 보면은
거기에서 뭐 이른바 반지 돌린다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서로 이제 인기가 많은 것처럼 비싸게 팔고 하면서 결국 원래 땅 주인이 더 비싸게 사게 해서 차익을 빼먹는 그런 것들은 사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가서 지금 임 기자님 얘기한 대로 우르르 몰려가고 매점 매석하는 거 글쎄 공정거래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명확한 사기는 아까 같이 이제 그 상대를 기망하여 사기의 정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저희가 방송을 그렇게 했는데도 사기의 정의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고 그 반지 돌리기가 사기 같으세요? 사기죠. 왜요? 그 속이는 거잖아. 서로 짜고 그러니까 내가 저 재산을 취득할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빼먹기 위해서 고의로 사고 또 고의로 또 팔고 막 이게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사기죠. 근데 마지막 사람이 인지했을까요 그거를? 마지막 사람 못하고 홈빵 사면 그게 사기 당한 거죠. 아까 공정거래법 위반 얘기하셨잖아요. 네.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부동산만큼은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안 돼요. 내가 10,000원짜리 땅이 있는데 근데 1,000만 원에 팔았어. 이게 거기에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 거지. 그게 물론 국가에서 공시지가라는 걸 정해놓긴 하지만 아무 의미 없고 아까 반지 돌리기를 했어요. 최종적으로 야 난 그거 야 이거 싸게 샀어 라고 그 사람이 생각을 하면 아니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나 이거 사기 맞았어 너무 비싸게 샀어 하고 재판을 걸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뭐 들어온데 예를 들어서 뭐가 개발된데 이런 거짓 정보, 허위 정보 뿌려놓은 그거는 사기가 될 수 있죠. 거짓 정보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짓이. 황금알을 낳는 땅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동안 샀던 사람들 한통 속이고 사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였는데. 예, 그것도 법적으로 사기가 성립이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인천에 송도지구에 아파트를 줬어요. 곧 8차선 대교가 개통이 될 거고 그리고 지하철도 들어올 거고 분양사가 다 그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집을 다 팔았어요. 완판을 했죠. 2년 동안 대교가 안 들어와 있어요. 그 집만 나홀로 있어요. 아직도. 그 사람들은 출근하려면 그 갓길 도로를 타고 뺑 돌아서 출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재판을 걸었죠. 분양사를 상대로. 거짓 정보 아닌가요? 그런데 분양사는 야 이거는 국가에서 그렇게 지자체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전달한 죄밖에 없다. 그걸 왜 우리한테 와서 그러냐. 야 지자체가 몇 년도에 여기 대교를 논대. 야 그리고 뭐 어디에서 지하철을 논대. 졌습니다. 1,몇백 세대 되는 사람들이 패소를 했어요. 왜 허위 광고는 아니라고 판단이 된 거죠. 그러면 왜 다리가 생기지 않았던 건데요? 민자로 지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없어서. 그렇죠. 민자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다, 타당성이 없다라고 해서 물론 지금은 낮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분양사가 그걸 홍보를 할 때 당시에는 사업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태였는데요? 놓겠다. 그래서 인허가를 내준 거예요. 또 아파트도 지자체에서 곧 대교가 성립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렇다 쳐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에 뭐가 개발된데 들어온데 정말 이거는 1급 비밀이니까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야? 뭐 이러면서 서로 반지 돌리기 하다가 나도 그런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없는 얘기였어. 헛소문이었어. 근데 그 헛소문 얘기한 사람들이 보니까 반지 돌렸던 사람들이야. 사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는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기꾼. 근데 변호사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그걸 증빙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걸 증빙하기가. 사기 피해자는 내가 피해봤다는 걸 내가 증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임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동산 뭐 경매라든지 아니면 그런 관련된 투자 무료 강좌를 개설했다가 실습하자라고 해서 강사가 학생들을 데려가서 여기가 곧 황금알을 낳는 땅이 될 거래 아니면 건물이 될 거래 그러니까 여기다 투자를 합시다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게 거짓 정보였고 이 합시다라고 제안한 강사도 거짓 정보임을 알면서도 했다. 그리고 돈을 챙겨서 날랐다. 이건 사기인 거잖아요. 그럼 명백하게 사기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네. 경우도 있고요. 그냥 돈을
돈을 주면 내가 그걸로 투자를 해서 차익을 나눠주겠다. 일단 나한테 붙였는데 네. 투자 안 한 거야? 응. 네, 그런 경우에 그냥 그 돈을 갖고 날라서 이럴 경우에 명백한 사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완전 그런 명백하죠. 사건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많이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무료 강연을 빙자한 이용한 사기 수법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난 유료 강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근데 어찌됐든 거기에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이게 만약에 사기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딱 접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강연을 듣다 보면 그거를 이게 진위 여부를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 유료 강연을 또 아까 지금 뭐 정 PD님 얘기해서 유료 강연을 들어가시는데 유료 강연을 빙자에서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래서 제 요지는 이제 앞으로 이 얘기를 더 나가겠지만 부동산은 강연을 듣는 것들은 그냥 인강 들으시고 네, 그런 걸로 자기 혼자 공부하시고 인강 듣는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뭐 단톡방 카페 아마 맞습니다. 또 만들어갖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 아, 네. 실제로 하나 사례를 좀 제가 네. 준비해온 게 있는데 사례 준비하다가 아까 박 사장님이 이거 선배라고 자기가 아는 분이라고 네, 맞아요. 하셨어요. 이른바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분의 예. 사건인데요. 빌라왕. 예. 네. 이분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좀 빌라 사업으로 돈을 번 분이라고 그거는 좀 과장한 하세요. 거예요.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이 예전에는 직접 채용이 아니었고 그 기관을 통해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하도업체라고 표현을 하죠. 파견지. 네. 그 업체의 대표였었던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분이 환경미화원이 아니라 환경미화원 그러니까 용역업체. 그렇죠. 용역업체 네, 사장이었던 네. 사람인데 이분이 2년 전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다고 하는데 그 구속됐어요? 네, 됐어요. 지금 계세요? 예, 안 해? 아니요 이제 출소하셨죠. 요즘도 만나요? 아니 요즘 이제 그분이 원래 활동 범위가 천안 용인 그쪽이어가지고 네, 세종 뭐 이쪽이었던 것 다 같아요. 그쪽이어가지고 네, 이분이 부동산 투자 관련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네. 신기해서요. 부동산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카페를 운영을 했었다고 하고요. 그때 당시 회원이 한 3,000명이 넘는 데다가 이제 본인이 내가 직접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라고 또 홍보를 하면서 뭐 나한테 투자를 하면 100일 만에 20%를 불려주겠다는 식으로 예, 네. 지금 얘기를 잘하셨는데 원래 그분이 처음에는 정도를 걸었어요. 정도를. 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돈을 가지고 전세를 끼고 빌라를 샀어요. 네. 전세를 끼고 얼마 안 들어요. 한 500만 원이면 샀어요. 한 채. 등기 이전까지 해서 한 700이면 샀어요. 등기 이전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 시절에 막 계속 막 가파르게 그 세종 쪽 막 그쪽이 가파르게 막 올라올 때였는데 이 2년 이상 보유를 해야만 양도세를 면제를 받거든요. 그래서 2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파는 거죠. 되파는 거죠. 그럼 또 수익이 생겨요. 그걸로 또 사요. 빌라를. 그렇게 정석으로 걷다가 야 이렇게 해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빌라를 사면 한 500에서 1000만 원인 빌라 한 채를 사요. 전세 끼고. 전세가랑 매매가랑 거의 차이가 없어서 그런 그렇죠. 거죠. 예. 자 1억짜리면 전세가 한 7, 8천 되어 있어요. 뭐 8, 9천 막 이렇게. 그런 데만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갭 투자하듯이. 그렇지. 그 당시에 갭 투자가 제가 볼 땐 그분이 원조였죠. 그게 사요. 그리고는 전세권자의 동의를 받을 만한 물건, 그러니까 전세권자한테 미리 가는 거예요. 이런데 내가 이렇게 해서 어차피 오를 거니까 좀 담보대출을 좀 받아야 되겠다. 허락을 해달라. 허락을 안 해주면 안 사요. 허락을 해주는 집들을 골라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담보대출을 받아서 뭐 하냐? 또 사요. 갭 투자네. 계속 사요. 그래서 그분이 한때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한 400채 이상을 샀어요. 거의 아파트 뭐 한 동, 두 동 막 이렇게 갖고 있었던. 이제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딱.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갭 투자로 팔아가지고 막 차익을 막 남기는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봤거든. 근데 그 사람이 야 이거를 내 돈만 갖고 할 게 아니라 투자를 받아서 크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자도 발생하는 수입 불어나는
그 수입에서 이자도 주곤 했지만 결국에 원금을 돌려주지 않은 피해자들이 이제 고소를 하면서 네, 그것도 굉장히 많이. 근데 그렇게 끝없이 올라갈 것 같던 그 빌라의 가격들이 갑자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줄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그게 처음엔 받아주질 않았어요, 경찰서에서. 고소를 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담보에 관련된 물건이었고, 그 당시에 값어치가 1억이었는데 지금 8천원으로 떨어질 줄을 몰랐다. 니들이 투자를 한 거지 나를 돈을 빌려준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고소가 안 되고 계속 고소가 다 뭐라, 기각, 각하, 뭐 혐의 없음, 이게 계속 풀려났거든요. 야, 그런데 역시 한 100여 명이 모였어요, 피해자들이. 그리고 그 100여 명이 모여서 변호사를 샀고, 변호사가 이건 물론 투자지만 뭘로 그 사람을 이제 넣기 시작했냐면 부동산 중개법 위반. 그러니까 기소 내용을 바꿨군요. 그렇죠. 사기에서 부동산 중개법 위반, 그리고 부동산 그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뭐 라이센스도 있어야 되지만 부동산 중개를 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가 있잖아요. 법정 수수료. 네, 법정 수수료를 위반. 이런 걸로 이제 기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간 거야. 그분이 이제 처음에 초반한 사람들이 다 이 사람 사기꾼이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그 사기를 증빙하기가 부동산은 참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부동산을 하시는군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하셔. 근데 어쨌든 그래서 피해액이 커가지고 실형을 이제 받았는데 그 이 형분도 변호사를 또 사가지고 대응을 잘했어요. 변호사는 사는 것보다는 선임한다고 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선임을 했죠. 선임을 해서 대응을 잘해서 그렇게 크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분도 나와서 지금도 같은 일 하세요, 근데? 나와가지고는 제가 아직 연락을 그때 한 번 해보고 안 해봐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일을 다시 하지 않을까. 추측컨대.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을 빠른 시일 안에 많이 벌겠다 이런 욕망이 일단 사로잡히면은 이런 유혹에 많이 빠지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 갖지 마시고 그냥 부동산은 거주 목적으로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예, 훌륭한 소리죠. 예. 그런데 세상은 절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전 지역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박사장 임효인의 사기와의 전쟁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임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무료 교육 아니면 뭐 그런 인강을 들었는데도 또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또 사기가 일어나고 네.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그 사람이 보여주는 행위들을 보면 우리가 믿으면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2011년도에 당했다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당했다고. 그래서 보여지는 것들이 다가 아니고 그게 보여지면 공부를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갭 투자를 해도 나 혼자 아니면 뭐 친한 사람끼리 두세 명 우리 같이 할까요? 친한 사람 두세 명이 또 친한 사람 두세 명 되니까 점점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게 실제로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 특히 요즘은 은행 이자가 너무 적고 하니까 이런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또 막상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또 정말 나쁜 경우에 또 그 투자 금액을 잃는 그런. 야, 좋은 제안이다. 왜 우리나라는 투자 교육을 안 할까요? 부동산 투자, 뭐 경제 투자 진짜 안 사회 할까?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대전제를 가르치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다 잘 살면은 차별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만 잘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비밀로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부 잘하는 법도 사실 뭐 예습 철저히 하고 복습 철저히 하고 뭐 이렇게 얘기들은 하지만은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그 알짜 정보와 그 다음에 쪽집게 선생님들 아주 비싼 값에 그래야 자기들이 그 상위권 위에서 그 자리를 지킬 거 아니에요.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들 투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행 보면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은행에 가면 이제 투자 상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가끔 창구에서 손님들한테 은행이 뭐 이거 수익률 좋으니까 이런 펀드 통장에 가입하세요 이런 권유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정말 고급 정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거나 수익률이 높은 것들은 은행에서는 보통 창구에서 손님들한테 권하지 않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PB라고 하죠. 네, 그 아주 돈이 많은 그 우수 고객들 그분들한테 따로 이렇게 모셔서 편지를 보내거나 뭘 하거나 직접 전화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고 이제 할당이 있어요. 팔아야 될 그 중에 잘 안 팔렸거나 남은 것들 그런 거 창구에서 보통 많이 팔거든요. 야, 그게 진정한 사기 아니에요? 와, 대박. 뭐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학교에서 왜 이런 투자 교육을 안 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정작 우리 사회가 어떠한 그 성과를 나누는 과정이 아직은 좀 말로는 서로 함께 공유합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거보다는 좋은 거는 우리끼리 뭐 이게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신은 오늘 몇 가지 범죄를 저지르셨나요? 김우찬 변호사의 어마무시한 법.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지르고 있는 각종 범법 행위들에 대해 김우찬 변호사가 유쾌하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오늘 사기와의 전쟁은 각종 그 무료 강의로 현혹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예, 공짜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쵸? 그렇죠. 모든 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이런 사기 피해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경매 공부를 할 것 같으면 혼자 책도 좀 보고 그리고 법원에 가면 경매들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필드도 좀 나가보고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딪혀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연을 하는 사람들의 정보가 고급 정보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무료 강연까지 하면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교육을 됩니다. 통해서 어느 지역에 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내 교육을 해준 사람이 내 돈으로 어디 투자를 해준다고 했을 때 그냥 돈만 투자하기보다 그걸로 인한 정말 물론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분야에 웬만큼 알고 있는 것 당연히 필요하고요. 실제로 어떤 장소에 어떤 부동산을 사고 거기에 또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뭐 해당 지역의 부동산이나 아니면 현장을 직접 가서 주변 사람들의 그렇죠. 이야기를 들어보는 좀 그런 더 발품 팔아라? 깊은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님, 그건 제가 해드릴 테니까 어떻게 기자님 저한테 돈이 없어요. 좀 빌려보세요. 없어요.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있었죠. 최근에 네네네. 끌고 있는데 저는 사실 뭐 IMF 당시에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미국이 주도하는 그 IMF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서 구조조정이 그들이 요구한 대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과연 이게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대학생 시절인데 근데 정필이 뛰어나시네. 요즘 영화에서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 뭐가 좋다고 얘기할 때는 그게 그 사람이 과연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들이 그 얘기를 따라줘야 나한테 이득이 된다를 봐야 될지 그거 굉장히 좀 그러니까 세심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주식 어떤 게 뭐 전망치 얘기해주고 그럴 때 보면은 그게 큰 리스크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애널리스트들 충고대로 했다가 나중에는 쪽박 차고 대신에 그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소위 말하는 펌프질 멘트를 해주면서 뒤로 이제 챙기는 그런 것들 사회적 문제되는 것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들으셨을 때 그 정보를 준 사람을 100% 신뢰하지 말고 그 정보가 나에게 얼마나 유용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사고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방송이 우리 사기와 전쟁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시즌 6. 네, 좋으시죠? 마지막에 좀 근사한 것 좀 준비해 봅시다. 우리 너무 좀 느슨해졌던 것 같아요. 소재도 이렇게 한정돼 있고 하니까 박 소장님이 구속 스토리 이런 거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네? 한번 당하셔가지고 사기로 들으면 재밌을 것 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좀 센 거 네, 개발 사업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고맙습니다.